나 학원비로 쓴 돈만 3억이 넘는다. 그걸 다 네 언니 위해 쓴 거다. 근데 넌 지금 그 1,000만 원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냐? 엄마는 당당했다. 유정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아이가 흠칫 놀라 눈을 깜빡였다. 저는요,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요. 애 맡길 데도 없어서 육아휴직도 못 내고 일했는데 엄마는 전화해서 늘 네 언니처럼 좀 벌어와라만 하셨죠.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는 친구들 모임에서 큰딸 서울대 보냈다며 어깨를 으쓱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둘째의 입에서 터진 불만은 마치 숨겨진 청구서 같았다. 수진이도 나도 딸이잖아요. 왜 언니한텐 그렇게 퍼주고 저한텐 늘 아껴 써라. 너는 애도 있으니 힘들게 살 거다라고 했어요. 그게 엄마가 말하는 공평이에요? 유정의 남편 형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가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놨다. 이 집에서 친정엄마와 아내 사이의 싸움에 끼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그는 이미 몇 번의 사건으로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이었다. 아, 그리고요. 이번에 애 학원비 들어가야 해서 그 1,000만 원 그냥 제가 대출로 막을게요. 엄마한테 뭐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면 속만 터지니까. 엄마 명자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릴 때 유치원비부터 중학교까지 옷 한 번 안 아껴 입혔어? 그걸 갖고 지금 와서 따지는 거야? 그 말에 유정은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오히려 비웃음 같았다. 엄마, 그거 다 엄마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었죠. 그걸 은혜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저도 제 아이한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사랑도 차별하면 상처예요. 순간 명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나한테 돈을 줘. 매달 50만 원씩.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야. 거기서 유정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다. 엄마가 결국 돈 주는 애한테 잘해줬단 거네요. 그래요. 그럼 계속 언니랑만 살아요. 전 더 이상 안 기대할게요.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 손을 잡고 방문 쪽으로 향했다. 명자는 텅 빈 식탁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유정아, 이번 달 약값이랑 관리비가 좀 모자라네.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유정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남편 형우를 흔들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생활비 얘기야. 이번엔 약값이랑 관리비가 부족하대. 언니한테 얘기해보라니까 언니는 바쁘다고 하더라. 형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근데 왜 꼭 내가 감당해야 해? 수진 씨는 그렇게 잘 나가고 남편도 변호사잖아. 왜 그 집은 빠지고 우린 맨날 등골 빠지게 챙겨야 되냐고. 유정은 억울한 듯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가 나한테만 부탁하니까 그냥 외면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형우는 숨을 깊게 내쉬며 이불을 젖혔다. 너 착한 거 알아? 근데 착한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야. 지금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애 교육비도 늘어나는데 내 엄마한테까지 퍼주다가는 우리 망가져. 유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엄마가 나한텐 돈 안 쓰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의지하시는지 모르겠어. 언니한텐 아낌없이 퍼주더니 그 말에 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거 그냥 버릇된 거야. 받는 사람이 거절 안 하니까 주는 쪽도 당연해진 거지. 근데 이젠 선을 그어야 해. 우리 가정 먼저 챙기자. 알았지? 유정은 작게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외면하면 누가 그분 편이 돼주겠어. 형우는 유정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 이번엔 그냥 안 된다고 말해. 유정은 고개를 떨군 채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말 오후 유정은 아이 손을 잡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오랜만에 찾은 엄마 집. 그런데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진 언니도 와 있었다. 언니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유정은 인사를 건넨 뒤 아이를 작은 방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묻기 시작했다. 엄마, 나만 보면 돈 얘기하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언니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언니는 헛기침을 하며 와인을 내려놨고 엄마는 애써 웃어 보였다. 에이, 너야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가 언제 너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그래? 유정은 참아왔던 말들을 꺼냈다. 과거 학원비,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까지 모두 언니 몫이었다. 유정의 학창 시절엔 새 옷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다. 왜 그랬어요, 엄마? 왜 그땐 너는 알아서 할 애라고 손도 안 댔어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다. 그땐 너보다 언니가 더 약해 보여서. 넌 항상 혼자서 뭐든 해냈잖니. 유정은 속으로 웃음이 났다. 결국 자립심이 독이 됐고 착한 딸이란 딱지는 족쇄가 됐다. 수진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보탰다. 엄마가 그래도 널 제일 믿었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하지만 유정은 고마움을 강요당하는 기분이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고작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에 온 걸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저도 제 삶을 먼저 살 거예요. 집에 돌아온 유정은 방 한가운데 멈춰 섰다.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형우는 이미 소파에 누워 있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한 듯 말했다. 잘 다녀왔어? 어머님은 뭐래?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천천히 저었다. 형우는 눈을 떼지 않은 채 슬쩍 말했다. 또 그 얘기야? 좀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순간 유정의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벽을 바라보았다. 받아들이라고? 누군가의 희생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사람은 투명 인간이 된다. 유정은 그 감정을 어릴 적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형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이 너무 예민하면 피곤해진다. 그냥 적당히 넘기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유정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 그 역할 다 하다 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요. 형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유정의 눈빛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날카로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잠시 후 유정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씻지도 않은 채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그녀의 독백처럼 내면의 외침이 울렸다. 지금까지 참은 게 후회였다. 유정은 끝내 참지 못하고 다시 친정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 명자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다. 뭐가 또 그리 급하다고, 이 밤중에. 유정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엄마, 언니는 학원비만 3억을 써줬다면서요. 명자는 순간 당황한 눈빛을 감췄다. 그리고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걔는 그만큼 성과를 냈으니까. 남편도 잘 만나고. 유정은 조용히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럼 저는요? 성과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명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정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왜 힘들 때는 항상 저였을까요? 아파도 모자라도 시간 없다고 하면 저 불러놓고 언니는 뭐든 잘 되면 그때만 찾으시고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유정은 숨을 크게 쉬었다. 엄마, 난 딸이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 부려먹는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없었다.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한테 잘한 딸 되고 싶어서 진짜 많이 참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내 책임이라는 듯한 시선,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녀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이젠 저도 저한테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쁜 엄마 되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명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유정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에 들어섰다. 형우는 여전히 소파에 누운 채 TV를 틀어놓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여느 때처럼 무심한 익숙함만 묻어났다. 유정은 코트를 벗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자리가 아니라 맞은편이었다. 형우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엄마랑 또 싸웠어?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오래 이어졌고 결국 형우는 리모컨을 눌러 TV 소리를 키웠다. 그 순간 유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집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둘이네요. 형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무시인지 체념인지 모를 반응이었다. 유정은 목소리를 낮췄다. 난 누구한테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참고 살 거라 믿더라고요. 소파에 기대 앉은 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귀찮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유정은 조용히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 냉수를 한 잔 마시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야겠죠.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조용히 당하지는 않겠어요. 형우는 그 말을 들었는지 듣고도 모른 척한 건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유정은 아이와 함께 친정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거실 한가운데엔 언니 수진과 형우가 먼저 와 있었다.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고 유정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분위기를 느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였다. 가깝지만 불편했고 편안하지만 의심스러웠다. 유정은 아무 말 없이 아이 외투를 벗겼다. 수지는 반가운 척 웃었지만 입꼬리가 부자연스러웠다. 형우는 시선을 피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유정은 조용히 둘의 행동을 관찰했다. 수진의 젓가락이 자주 형우 쪽 반찬을 넘겼고 형우는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명자는 그런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았다. 유정은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다. 한때는 자신도 저런 눈빛을 받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형우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작은 말에도 웃었고 무심한 듯 하지만 익숙하게 반응했다. 유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많은 순간들이 퍼즐처럼 이어졌다. 명절날 형우가 갑자기 사라졌던 시간, 수진이 형우의 말투를 따라하며 웃던 장면, 우연치고는 너무 반복되던 마주침들, 그리고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밀도. 식사를 마친 뒤 유정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이따 차 좀 태워줘요. 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명자는 평소처럼 TV를 켰다. 유정은 다 들켰다는 걸 아는 표정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확신은 말보다 무서운 침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유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종이 2장이 펼쳐져 있었다. 하나는 형우 앞으로, 다른 하나는 수진에게 보내는 손편지였다. 형우는 방에서 나왔다. 눈에 띄게 지친 얼굴.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없었다. 그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됐어요. 단호한 목소리였다. 형우는 멈칫하더니 다시 입을 닫았다. 유정은 캐리어에 마지막 짐을 넣었다. 아이의 장난감, 여권, 병원 진료 기록, 그녀의 통장,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수많은 모욕의 기억. 형우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이대로 가요? 유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 서류를 가리켰다. 그건 이미 변호사와 정리한 협의의 이혼 서류였다. 형우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표정엔 후회도, 원망도, 사랑도 없었다. 그냥 텅 빈 공기 같았다. 현관 문 앞에서 유정은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나 언니한테도 보냈어요. 더는 가족도, 자매도, 아내도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남은 감정,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요. 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사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문이 닫히고 유정은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매 발걸음마다 묵은 감정이 벗겨지는 듯했다. 오래 참은 말들, 삼킨 눈물, 들키지 않은 상처들. 아파트 현관을 나섰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햇살은 맑았고 공기는 상쾌했다. 유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